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36회 자격시험 문제, 실기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입니다. 송이쌤과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자, 36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식사를 돕는 방법은 음식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삼킴장애 또는 뭐라 그랬죠? 같은 말 연하곤란입니다. 자, 연하곤란 환자들은 물, 침 이런 것들에 기도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식전에 신맛을 강한 음료. 자, 신맛이 강하면 뭐가 많이 나온다? 침이 나오면 살에 걸리기 쉽습니다. 2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신다. 자, 이런 종류 때문에 사례를 자주 걸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수시로 말을 거는 것도 자꾸 음식을 빨리빨리 삼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살에 걸리게 됩니다. 4번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턱은 당기면서 상체의 머리는 앞으로 이렇게 당겨 넣어야 음식이 식도로 쏙 들어갑니다.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자, 간다는 것 자체가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례가 잘 걸리는 사람은 잘 음식이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6번 음식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렵다, 연하곤란이 있다 이러면 빨리 무엇을 찾는다? 갈아서. 자, 그러면 갈아서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네요. 정답은 5번 갈아서입니다. 37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2번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해야 합니다. 3번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면 음식이 상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분에 얼마? 50 들어가게 해주라. 4번 입안의 청결을 위해 알코올솜으로 닦아준다. 자, 입안 청결 알코올솜 아니고 입안 닦아내기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8번 자주 살에 걸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입니다. 가루약은 숟가락으로 주거나 두 번째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1번 음식에 섞어 절대로 안 되죠. 2번 물약에 섞어 절대로 안 되죠. 3번 혀 밑에 넣어 녹여. 자, 가루약을 혀 밑에 넣을 수도 없지요. 4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입에 물을 머금고 가루약을 넣지 않지요. 5번 숟가락에 담는 약에 물을 넣어 녹인다. 숟가락 나왔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자주 살에 걸리는 대상자보다 중요한 것은 가루약이죠. 자, 가루약은 어디에? 숟가락에. 다시 한번 가루약은 숟가락에 또는 무침 주사기로 줄 수 있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입니다. 자, 물약 공부했었죠. 1번 색이 변한 물약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겠지요. 2번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가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3번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 아니라 위로,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위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그렇죠. 라벨이 붙은 쪽을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5번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따른다. 40번 안연고입니다. 안약도 있고 안연고도 있죠. 자, 이 중에 우리는 안연고를 할 겁니다. 1번 투여전 멸균솜으로 눈을 안에서 바뀐 데 바뀌었네요.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꺼즈로 닦는다. 네, 오염됐을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은 상부가 아니라 하부 결막낭에다가 놓는 것이고, 4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밀어 넣으면 안 되고 멸균솜으로 닦아준다. 5번 투여 후 눈을 꺼즈로 30분간 덮어둔다. 아니죠. 투여 후 어떻게 한다? 눈을 굴린다. 그래서 안연고 투여하는 방법 옳은 것은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무엇으로? 거즈로 닦아버린다. 41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1번 화장실 조명은 은은 아니고 밝게. 2번 변기 앞에 손잡이를 하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변기 앞이 아니라 옆에. 3번 배뇨시 바로 옆에서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한다? 중간중간에 말을 걸어서 안전을 확인합니다. 4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 요거 하면 낙상될 수 있습니다.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감, 자립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 도와줍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배변. 자, 침상배변을 위해서는 간이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1번 이동변기 틀렸습니다. 2번 침상 머리를 올려서 좌위를 취하게 한다. 그렇죠. 변기를 데워준 다음에는 이렇게 앉아 있어야 어떻게 한다? 대변을 볼 수 있다. 3번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안 되겠죠. 변이가 있다면 즉시 넣어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번 시계 반대 아니고 항상 시계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시계 방향 복부 마사지. 5번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적으면 안 되고 많아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침상배변은 간이변기를 이용하고 간이변기를 대준 다음에는 앉은 자세로 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이용하여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1번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왜요? 그럴 이유가 없죠. 어디? 화장지를. 이유는 소리를 적게 내게 하기 위해서. 2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무조건 닿아야겠죠. 3번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즉시 그때 버려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소독제로 씻어야겠죠. 5번 이동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동변기는 만약에 이동변기통 세척해서 본체와 함께 어디에? 서늘한 곳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하면 어떻게? 침대 옆에. 그렇지만은 한번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였다. 그렇다면 서늘한 곳에 보관해서 요 변형을 막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자,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다고 해서 변기를 사용을 안 하게 된다면 점점 기저귀만 계속 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합니다. 자, 2번 틀린 것은 수면 시간 이외에는 항상 창문 열어둔다? 안 되죠. 자, 3번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한다? 아니죠. 4번 병원에 가야겠죠. 하루에 3번 규칙적? 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5번 기저귀에 대변이 묻은 경우 덜어내고 말도 안 되죠. 재사용.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은 시도한다. 45번 유치 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소변 주머니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소변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소변이 이렇게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입니다. 그렇게 고이게 되는 것을 요양보호사는 관찰하고 양과 색깔을 관찰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찼을 때 뭐 한다? 배출,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1번 소변 주머니는 일일 1회 세척한다. 자, 소변 주머니는 세척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용기간이 다 돼서 됐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버리는 것이고요. 요양보호사가 할 일은 소변 주머니, 소변을 배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안 되죠? 허리보다 어떻게? 낮게. 이유는 허리보다 낮아야 소변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자, 소변은 소변줄을 꽂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두세 시간마다 늘 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 비눗물 아니고 뭐로? 알코올 솜으로 세척해야 되겠죠. 5번 하복부가 불편하다. 자, 소변을 줄을 하고 있는데도 하복부가 불편하다면 소변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연결관, 소변 연결관이 꼬였나 안 꼬였나? 자, 요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 주머니 관리법 45번 문항에서는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정답입니다.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입니다. 자, 목욕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통목욕입니다. 첫 번째가 통목욕, 두 번째는 침상목욕, 그리고 세 번째는 샤워겠죠. 자, 통목욕에서 침상목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리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안 되죠. 10번 10도씨 물을 자, 10도씨 정도라면 얼마나 추운 거겠어요? 보통은 40도는 돼야 됩니다.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요것은 머리 감기다가 말고 만약 소변이 매렵다 하면은 동작을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자, 4번은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자, 젖은 머리로 빗질하면 안 되겠고요. 마른 수건으로 말린 후에. 5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보호제를. 자, 두피보호제 같은 것은 처방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6번에 통목욕을 할 때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머리 감기기 전에 소변을 확인한다. 소변을 보게 한다. 47번 두발 전용 세제에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발 전용 세제 하면 물 없이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두발 전용 세제는 어떻게 한다? 물 없이. 그래서 물자가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일단 거품을 머리에 바르는 것은 맞고요. 손톱으로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2번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바른 것은 맞았는데 거품을 내는 동안 늘 하는 거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을 이라든가 이렇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네, 틀린 문장이 전혀 없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서 말려준다. 4번은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자, 손에 적시면 안 된다고 했죠. 손에 적시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5번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7번 회원부 청결 돕는 방법입니다. 1번 누워서 다리를 쭉. 자, 다리를 펴면 안 되고 이렇게 누워서 어떻게 한다? 무릎을 세워서. 자, 이렇게 무릎을 세워야지 회음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 구지기 물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3번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한다? 보고합니다. 냄새가 나면 보고한다.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그렇죠. 회음부 닦은 것은 회음부만 사용하는 전용 수건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이 정답입니다. 전용 수건 기억해 주세요. 전용 수건으로 사용한다. 자, 5번은 목욕 담요는 마름모꼴로 펴서 등 밑에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름모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다리를 가리는 것이죠. 정답은 회음부 닦을 때는 전용 수건으로 사용한다.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B를 설명하라. 자, 팔은 어떻게 닦을까요? 손목에서 팔로. 틀렸네요. 유방은 어떻게 닦을까요? 원을 그리며. 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시계 반대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회음부는 어떻게 할까요? 항문에서 요도 아니고 요도에서 항문으로.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리는 어디? 발끝에서 허벅지로. 자, 즉 말초에서 중심으로, 끝혈관에서 중심혈관으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지우면서 문제풀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다. 자, 단추가 없으면 항상 머리가 중심이다. 그리고 입히는 순서다. 그러면 입마 마비된 쪽이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되겠죠? 그러면 마비 머리 건강한. 그러니까 마비 머리 건강한이 되겠네요. 정답은 네, 다, 나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상관없다. 그러면 머리가 항상 중간이다. 입는다. 마비된 쪽이 먼저 온다. 51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시지요. 그래도 딱 중심을 잡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대상자 건강한 쪽에, 즉 오른쪽에 서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라번이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겠죠? 그리고 항상 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손 찾았습니까? 네, 손은 가슴에, 무릎은 세우고 2번입니다. 그러면 라번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슴에 무릎에 올려놓고 어떻게 한다? 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할까요? 자, 돌려 눕혔죠? 편안하게 놓는다. 4번입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한 번 더 선다를 찾습니다. 선다를 찾는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을 찾아도 또 되지요. 편안하게 해준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해준다. 가.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선다. 가슴은 손에 무릎은 세우고 돌려 눕힌 후에 편안하게 놓는다. 5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을 반 앉았다. 그래서 반자위. 자, 이렇게 할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요 아래쪽 무릎을 세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엉덩이가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눕혀준다.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침대에 이렇게 대상자가 걸터 앉아 있습니다. 휠체어를 왼쪽에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휠체어는 이렇게 왼쪽에.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가나다라 중에 휠체어를 먼저 갖다 놔야 되겠죠. 자, 휠체어를 놓는다라는 것은 라번 4번과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다와 나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올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올려준다. 요거 그 다음 대상자를 왼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는다. 네, 팔걸이를 잡는다가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볼 거 없이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읽어보시면 되게 놓는다, 팔걸이를 잡는다, 그 다음에 가번이니까 휠체어를 앉힌다, 그리고 받침대를 해준다.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예, 이것은 암기숑. 어떻게 한다? 아픈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간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그리고 왼쪽 건강한 다리를 옮깁니다. 55번. 혼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1번 발을 모으고, 발을 모으면 일으켜 세우기에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번 빠른 동작 안 됩니다. 3번 허리를 굽혀. 자, 허리를 굽혀 무조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혀 라고 해야 되는 거죠. 4번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아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일으킨다. 한쪽 아니고 양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되겠죠.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정확히 맞는 답입니다.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바퀴일 겁니다. 바퀴와 잠금 장치의 문제. 그러면 가와 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탈수가 나타나면 식욕은 감소되겠죠. 피부 발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갈증은 증가하겠네요. 전신 부종 되지 않고 점점 말라가겠죠. 소변 횟수는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감소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8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 1번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람은 낙상이 아니라 욕창이 심해지겠네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맞은 대상자는 건강해지겠죠.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많고요. 더군다나 기립성 저혈압 이 대상자는 일어서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인 사람이 넘어질 리가 없겠죠. 5번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요거 약은 4개 이상 복합적으로 먹을 때 낙상 위험이 높다고 했으니까 네, 정답은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입니다.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1번 마른 수건 아니고 젖은 수건. 2번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네요. 3번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벗는 동안 안 벗겨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한다? 뒹군다. 뒹군다.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군다.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구며 불을 끈다. 기억해 주세요. 5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자, 엘리베이터 타면 위험하다고 했죠. 어떻게 한다? 계단으로. 60번 식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자, 저작이 곤란하죠. 왜 저작이 곤란할까요? 결선치, 치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1번 큰 숟가락, 씹지 못하는데 큰 숟가락은 안 좋죠. 2번 앉은 자세에서 턱은 무조건 아래로 당겨야 합니다. 3번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 있지 않고 30분 앉아 있습니다. 4번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 잘 못 씹으니까 익힌 채소가 좋겠네요. 5번 과육을 숟가락으로 어떻게 한다? 긁어 먹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저작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긁어 먹는다. 자, 여기서 꿀팁 기억이 나시나요? 삼킴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먹는다? 네, 이것은 형체 없이 갈아서. 자, 즉 삼킴장애가 없으면 갈아서, 저작을 잘못하면 긁어서 이렇게 또는 잘게 썰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61번 방충제를 넣어서, 자, 방충제는 벌레를 예방하는 거죠. 벌레. 그러니까 벌레가 있는 거는 그 천연섬유를 말합니다. 비닐은 천연섬유 아니고 나일론 아니고 합성 아니고 폴리에스테르 아니고 그러면 정답은 견섬유. 견섬유가 천연 소재로 만든 블라우스입니다. 62번 제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원칙은, 자, 동행 서비스는 우리 표준 서비스 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하나였죠. 자, 동행을 하든 대행을 하든 우리는 미리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1번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면 운전하는 동안 대상자는 누가 돌보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2번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동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어떻게? 미리미리. 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미리미리 복약 상태 또 병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추는 거 아니지요. 5번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하면 안 되겠죠. 62번 치매약 처방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약이 바뀐 뒤부터 그러니까 약 때문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1번 약물 용량을 줄인다. 아이고, 의사가 줄여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이것도 의사 처방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네, 3번이 정답이네요. 약 얘기 나오면 꼭 의사가 답이고 병원에 갈 때면 어떻게 한다? 메모를 하여 가지고 간다. 4번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겠죠. 묻지 않습니다. 5번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이것도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1번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자, 방문은 되도록이면 밝은 색을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2번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자,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나처럼 환하게 라기보다 복도라든가 화장실 이런 곳은 환하게 켜놓지만 개인 방까지는 환하게 켜놓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 안 좋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1층이 좋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 자, 투명한 유리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라기보다 그림을 붙여서 벽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는 곳에 옷걸이를 조절한다. 그렇죠. 그래야 일어나다가 낙상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 자, 지금 즐겁게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네요. 어떻게 할까요? 접고 있는 수건 치울 필요가 없고요. 콧노래 그만하라. 이분의 지금 즐거운 것을 그만두게 하는 거니까 안 되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라고 할 필요 없고요. 네,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행하지만 해롭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해롭거나 자신에게 해롭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자, 이식증 아무거나 입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뱉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두면 삼킬 수도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 단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1번 손가락을 입에 벌려. 이것도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강제성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자, 좋아하는 것을 줬다 그랬으니까 2번 좋아하는 것을 주면 아무래도 입안에 있는 것을 달라고 하겠죠. 정답은 좋아하는 것과 교환합니다. 67번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네요. 자, 낮수면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낮수면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1번 소음을 없앤다. 그럼 잠이 더 잘 오죠.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이거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일거리 함께 더군다나 정답은 함께입니다. 68번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하며 밖으로. 자, 치매 대상자니까 일단 배를 잡았다 했으니까 배에 제일 먼저 나온 배를 잡았다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화장실을 데리고 간다.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한다. 자, 일단은 함께라는 거에 함정이 빠지면 4번이라고 답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한다? 배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화장실을 먼저. 자,
신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다면 함께 무엇 이것이 답일 수 있겠죠. 이것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배를 잡았다가 포인트예요. 배를 잡았다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 즉 의심, 정신 증상입니다. 의심증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반지를 함께, 정답은 함께입니다. 1번 함께. 자, 이런 경우에는 또 함께라는 것이 같이, 함께 이런 단어들이 정답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함께 찾아본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른다.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는 약간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든지 두 번째는 이해한다 라고 온화하게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1번 온화한 태도. 바로 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책상을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책상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손을 제지하며 강제 억제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중이니 조용히 하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 거죠. 치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렸어요.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자, 이분은 상습적으로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몸 상태가 불편한가 라는 것을 찾아보기보다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히는 것이겠죠. 71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경청하는 방법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경청은 어떻게 한다? 들어준다. 그래서 1번 대답을 경청하는 중이기 때문에 대답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중단, 이것도 대상자에게 그 단절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지 말라고 했죠.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들어주어야 합니다. 좋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5번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73번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자, 대학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축하하고 싶은 겁니다. 축하의 의미로 용돈을 주고 싶은 거죠. 그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은 공감의 언어가 아니죠. 축하드려요 라는 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손자에게 물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죠. 네, 정답은 3번. 손자를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입니다. 자, 여기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 축하해 주고 싶어서 용돈을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전해집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난청이니까 눈은 잘 보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이죠. 귀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1번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자, 이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2번 입을 크게 벌려야 잘 입모양이 보일 수 있습니다. 3번 목소리를 높이면 더 안 들린다고 그랬죠. 저음으로 합니다. 4번 모든 이름에
물품에 이름표를, 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진압력 장애라든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인 분들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 내가 지금 대화하겠습니다 라는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75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대상자와 의사소통. 자,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무슨 장애죠?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언어장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언어장애. 빨리 안되죠. 1번 질문에 빨리 대답한다. 2번 대상자 옆에서 아니고 항상 앞에서. 3번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 그러면 화를 내는 것 같죠.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요게 정답이네요. 항상 5번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대상자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장애 대상자들은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표현하게 한다.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 했습니다. 자, 여행을 가고 싶어. 누가? 치매 대상자가. 자, 어떻게 할까요? 1번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드라마를 보니 여행이 가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했네요. 정답은 맞죠? 드라마를 보니. 자, 드라마를 보다가 이건 사실이죠. 사실. 자, 가고 싶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보다가 보니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77번 떡을 먹고 있던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입니다. 자, 질식의 증상 어떻다? 목을 움켜잡고 괴로워한다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 어떻게? 목을 움켜잡고 이렇게 목을 움켜잡고 괴로운 표정을 하게 되겠죠.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경련을 하고 있는가 보네요. 경련. 대처 방법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침을 흘리고입니다. 자, 침을 흘리고 자, 이러면 기도로 흡입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살에 걸리거나 기도로 흡입되지 않도록 항상 침을 흘리고 다음에는 무조건 고개를 옆으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찾아볼까요? 정답은 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린다. 자, 경련하는 대상자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옮겨도 안 되고요. 옮겨도 안 되고 또 억제해도 안 되고 고개만 옆으로 돌려줍니다. 특히 침을 흘리고. 다른 문제에서는 만약에 처음 한다. 경련을 처음 한다. 또 5분 이상 한다. 그러면 119 신고한다가 답입니다. 처음 한다. 5분 이상 한다 하면 답은 119. 침을 흘리고 경련한다. 그러면 답은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험 문제 푸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왜 할까요? 1차 목적은 정답은 뇌손상에 최소화죠. 심폐소생술 하는 이유는 뇌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뇌는 4분에서 5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자, 뇌손상이 오는데요. 이렇게 빨리 심장과 폐에 호흡을 줌으로 인해서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분당 80회 아니고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해야 합니다. 2번 복장뼈의 하단 칼돌기 절대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장기를 손상시켜요.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바뀌지 않게 한다. 정답입니다. 가슴은 몇 cm? 5cm. 5번 압박과 이안의 비율은 50대 50이죠. 가슴 압박하는 방법,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더 쉽게 술술 풀어지는 문제풀이 송이쌤 따라서 함께 읽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